1950년대 냉전이 본격화되던 시기 항공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던 미국은 센츄리 시리즈란 이름으로 새로운 전투기들을 빠르게 개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항공기들은 제공 전투기, 요격기, 호위기 등 단일 목적으로만 개발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비용 대비 효과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항공기 제작회사 맥도널은 미군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다양한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모델 98A라는 목업을 제작했는데 여기에는 20mm 기관포 내문과 AIM-7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었으며 J-65 엔진 2기를 장착한 쌍발 전투기이면서 조종사는 한 명이 탑승하는 단좌기였습니다. 1954년 미 해군은 맥도널사의 모델 98A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항공모함을 보호할 새로운 유형의 전투기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장거리 폭격기 개발에 성공하고 여기에 미사일을 장착해 발사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은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긴 항속거리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소련의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함대방공 전투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 해군의 요구에 맥도널사는 기존 모델 98A의 설계를 변형해 새롭게 F4H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F4H는 먼저 엔진을 A65에서 A79로 변경해 주력을 강화했으며 원거리에서 소련군의 폭격기를 요격하는 만큼 근거리용인 기관포는 모두 제거하고 대신 네바르 스페로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무엇보다 바다에서 지상 레이더의 도움 없이 전투기 자체의 레이더만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각종 장비들을 조작하는 별도의 조종사를 탑승시키기 위해 좌석을 복좌식으로 변경했습니다. 1958년 미 해군은 맥도널사의 F4H와 챈스 보우트사의 F8U3 슈퍼 크루세이더를 경쟁기종으로 선택하고 시험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평가에서 두 기종 모두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항속거리와 무장탑 재량, 그 밖의 확장성에 있어서 F4H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무엇보다 후방 조종사가 탑승해 각종 항전 장비를 조작한다는 점에서 1인승 전투기인 슈퍼 크루세이더보다 평가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960년 F4H는 미 해군의 함대방공 전투기로 선정되었으며 F4 팬텀이라는 제식 명칭도 부여받았습니다. 마하 2가 넘는 속도를 낼 수 있는 팬텀은 동체가 매우 커서 1800갤런의 연료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무려 300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9개의 파일런에 8.4톤의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무장으로는 AIM-9 단거리 열 추적 미사일 4발, AIM-7 중거리 레이더 유도 미사일 4발이 있고 마크 82 500파운드 폭탄은 무려 24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급유기로 비행 중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 조종 장치로 인해 장거리 비행 시 조종사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팬텀의 외형적 특징으로는 주위 끝부분에 12도 상반각, 수평 미익의 23도 하반각을 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동체 후반계는 티타늄 방열판을 적용해 엔진의 배기열을 견디도록 했습니다. 그럼 팬텀의 모델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4A는 45대가 제작되었으며 실전 부대에 배치되진 않았고 시험 비행이나 무장 발사 시험, 기종 전환, 훈련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F4B는 양산형 모델로 649대가 제작되었으며 미 해군과 미 해병대에 배치되었습니다. 레이더의 성능을 강화하고 적외 선추적 장비와 폭격 시스템을 장비해 공대공 임무뿐만 아니라 공대지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F4C는 공군형 모델입니다. 여기서 잠시 미 공군이 팬텀을 도입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 해군 항공대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미 공군은 F-111이라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전폭기를 개발하고 있었지만 이 기체의 개발이 계속 지연되면서 전력 공백이 생기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맥나마라 국방장관인데 포드 자동차의 사장 출신으로 비용 절감을 추구했던 그는 해군과 공군이 같은 전투기를 사용해 국방비를 절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미 공군은 해군으로부터 F4B형 2대를 대여해 비행평가를 실시했는데 이 기체의 성능에 만족해 맥도널사의 새로운 공군형 모델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총 583대가 제작된 F4C는 플라잉 붐 방식의 공중급유 장치를 장착했으며 공대지 공격을 위한 몇 가지 장비들을 추가했습니다. 무엇보다 F4C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 비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후방석 조종사도 필요시 항공기를 직접 조종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825대가 제작된 F4D는 거리 측정이 가능한 ANAPQ-109 레이더를 장착했으며 미 공군의 독자적인 AIM-4D 펠콘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기체의 동체 상부에는 로란이라는 대형 안테나가 설치되어 인공위성을 통한 자기 위치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F4E는 17,900파운드의 힘을 내면서도 후방구로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J79G 17 엔진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항전 장비와 엔진, 기체의 디자인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당시 전투기 기준으로 균형 이마 후 잘 잡혔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무려 1,370대가 제작되었으며 미군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도 수출되었습니다. F4 팬텀은 특수한 용도의 모델로도 개발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F4G 와일드 위즐입니다. 적 방공망 제압 용도인 이 기체는 기본적으로 레이더 추적기와 레이더 경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 52개나 되는 각종 안테나를 장착해 적 방공무기가 발산하는 다양한 전파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이 발산하는 전파를 탐지하면 AGM-45, 슈라이크, AGM-78, 스탠다드함,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 등으로 적 방공망을 파괴합니다. 1978년에 배치되어 좀처럼 실전에 참가하지 못했던 F4G는 1991년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군의 방공망을 파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RF4 정찰기입니다. F4는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어 항속거리가 길며 여유로운 동체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각종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하고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 이외에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야간에도 정찰이 가능했으며 ANAPQ-102 측방 감시 레이더를 장착해 구름이 낀 날씨에서도 지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체 하부에 로로비라는 대형 정찰 포드를 장착하면 무려 160km 떨어진 지역도 포착이 가능했습니다. 1964년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팬텀은 즉시 인도차이나 지역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주임무는 폭격기 엄호, 근접 항공 지원, 후방 차단, 적 방공망 제압과 정찰 등이 있었는데 전쟁 초반 팬텀은 기관포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미군은 공대 공미사일을 개발한 시점이었으며 앞으로의 공중전은 이 미사일을 이용해 원거리에서만 교전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접전에 사용하는 기관포는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팬텀의 원거리 타격 무기인 스페로우는 성능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아직 기동성이 좋지 않아 3G 이내의 지포스 상태에서만 발사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으며 여기에 베트남의 고온다습한 기후까지 더해지면서 명중률이 10% 정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한 미군 지휘부는 아군의 오인 공격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 항공기가 적기인 것을 육안으로 명백히 확인한 경우에만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교전 거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 초반 팬텀은 공산군의 미그기가 발사한 기관포탄에 여러 대가 격추되는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군은 서둘러 20mm 기관포를 포드 형식으로 외부에 장착하도록 했는데 이 포드는 명중률이 좋지 않았으며 기체에 항력을 발생시켜
전투기의 기동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미군은 F4 E형부터 기관포를 동체 내부에 장착하고 나서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기간 중 북베트남 공군이 상실한 미그기는 총 137대인데 그중 78%인 107대는 팬텀에 의해 격추된 것이었으며 반대로 공산군에 피격된 팬텀의 숫자는 40대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공중전에서 팬텀은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북베트남군이 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무려 400여 대가 손실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F4 팬텀을 우방국에 수출해 공산군의 전투기를 상대하도록 했는데 그 운용 국가는 모두 10개국에 달했습니다. 이번에는 팬텀의 각 국가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독입니다. 동독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나토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던 서독은 미국으로부터 F4를 도입할 수 있었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원거리 전투 능력을 제거한 다운그레이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독의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표시했던 프랑스와 주변 국가들은 서독군이 운용하는 F4의 성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독군의 F4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제약하고 공중급유장치, 보조연료 탱크, AIM-7 스페로우 공대공 미사일, AGM-45 대레이더 미사일, 그리고 핵무기 운용 능력이 제거되고 단지 그들의 영공을 방어할 수 있는 근접 공대공 전투 능력만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1983년 주변국에 신뢰를 확보한 서독은 아이스라는 성능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F-18 호넷 전투기에 탑재되는 ANAPG-65 레이더가 장착되었으며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 AGM-65 매버릭 공대 지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입니다.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미라주 전투기를 이용해 아랍 국가들을 선제 공격하자 프랑스 정부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더 이상 미라주의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F4 팬텀을 대량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 초기 이스라엘군의 팬텀은 이집트군의 대공미사일에 의해 33대가 격추되기도 했지만 미국이 긴급하게 F4의 수량을 채워주게 되면서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스라엘은 F4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쿠르나스 2000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레이더를 ANAPG-76으로 교체하고 AGM-142 파바이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했으며 여기에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각종 무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했습니다. 다음은 이집트입니다. 1979년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맺게 되면서 친미국가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스 파라오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는데 이것은 이집트 군이 운용하던 미그 23과 미그 25를 미국에 넘겨주고 그 대신 F4 팬텀을 제공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이집트군의 팬텀 가동률은 그리 좋지 못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소련제 전투기에 익숙해 있던 정비사들이 운용 방식이 다른 미국제 전투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집트는 미군 정비사들을 이집트에 상주시키며 다시 재교육을 받은 후에야 팬텀의 가동률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란입니다. 친미적인 성향을 보였던 이란의 팔레비 왕조는 F4를 무려 225대나 주문하며 영국 다음으로 팬텀을 먼저 도입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왕조가 무너지면서 F4의 도입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새롭게 집권한 이슬람 정부는 혁명 이전에 도입된 177대의 팬텀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었고 이것을 곧이어 발생한 이란-이라크 전쟁에 투입해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F4의 부품 수출을 거부하면서 레이더를 정비하지 못해 공대공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대신 이라크의 유조선을 공격하는 임무에 간헐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이란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 아직도 F4를 운용하고 있으며 유사시 중국제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페르시아만을 봉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1960년대 후반 일본 항공자위대는 F-86 세이버와 F-104 스타파이터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구형 기체인 세이버가 노후화되면서 새로운 전투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후보 기종으로는 프랑스의 미라주 F1, 미국의 CL-1010 그리고 F4 팬텀이 있었습니다. 이 중 미라지 F1은 미국 전투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리고 CL-1010은 아직 계획 단계여서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결국 F4 팬텀이 차기 기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본은 F4E형을 140대 도입하기로 했는데 외화 유출을 막고 항공 기제작 기술을 습득한다는 이유로 처음 2대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그 다음 11대는 일본에서 단순 조립하며 나머지 127대는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에서 면허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팬텀은 F4EJ로 명명되었는데 이 모델은 서독의 팬텀과 마찬가지로 다운그레드형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아직 전범국이라는 이미지가 남아있어 그들의 전투기 성능은 자국 영공을 방어할 정도로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4EJ는 핵무기 제어장치, 공중급유장치, 불법 공대지 미사일 제어장치, 무장투하 시스템 등이 제거되었으며 대신 일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레이더 경보장치, 데이터링크 시스템 등이 장착되었습니다. 1976년 소련 공군의 벨렌코 중위가 미그-25 전투기를 조종해 일본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F4EJ가 출격을 하긴 했지만 미그-25가 저공 비행을 하는 바람에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벨렌코 중위는 연료 부족으로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공항에 강행 착륙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F4EJ의 성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4EJ 카이라 명명된 이 기체는 공중급유 기능과 보조 연료 탱크를 복원했으며 무엇보다 레이더를 ANAPG-66J로 교체해 저공 탐지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미국산 미사일뿐만 아니라 일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AM-3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SM-1 공대함 미사일, GCS-1 공대지 정밀유도 폭탄 등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0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F4 팬텀은 총 5,195대가 생산되었으며 강력한 레이더와 우수한 폭장량으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주력 하이급 전투기로 운용되었습니다. 팬텀은 이제 거의 모든 나라에서 퇴역한 상태이지만 우리들의 가슴속엔 언제나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전투 폭격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방세계 베스트셀러 전투기 F4 팬텀이었습니다.